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물류자동화 2의 7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는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는 분산형 국소 제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교착 상태가 생겼고 교착 상태 시스템 마비가 되니 이 교착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 예외 규칙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고정 예외 규칙이라는 건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그죠? and A, left 7 down 6, 5까지 차 있으면은 and A가 목적지인 화물은 가지 말자고 했어요. 왜 가지 마요? 화물이 left 4 up다운을 막아버리는 순간 뭐예요? and B 턴을 막아버리게 되고 리턴 A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 예외 규칙을 통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두 번째 시간엔 분산형 국소 제어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분산형 국소 제어는 중앙형이 아닌 이 분산형으로 인접 노드끼리 판별을 한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렸었고, 그 대표적인 제어 방식 중 하나로 여갑 제어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갑 제어는 실시간 유여갑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 목적지가 차 있을 때 역으로 압력이 들어올 거고 그 여갑의 값이 허용 여갑보다 높으면은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서 물류 흐름 전체를 원활하게 만드는 예죠. 예를 들어서 이 end C가 내용 좀 씌울게요. 예를 들어서 end C가 차 있을 때 자, 다운 3에 있는 화물에 라이트 5로 갈 때 이 여각 값을 받죠. and C의 여각 값이 라이트 5의 허용 여각 값보다 컸죠. 컸기 때문에 허용 여갑이 작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 다운 화물이 멈춤으로 인해서 다른 화물들이 원활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물류 전체의 흐름을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최종 목적지까지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어 방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있는 분산형 분산형 국소 제어의 하나의 정책을 얘기했고, 오늘은 두 번째 정책인 동적 우선순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었다시피 이제 분산형 국소 제어는 결국은 무슨 역할이죠? 이거는 게이트 역할이에요. 그죠? 물건이 있을 때 이 문 닫아서 가도 되냐 안 되냐 대기해야 되냐 대기인지 가는 것인지 확인하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게 분산형 국소 제어 역할입니다. 그리고 동쪽 우선순위의 제어는요 랭크 역할이에요. 왜 랭크인지는 이제 동쪽 우선순위 제어를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로 올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동쪽 우선순위 제어를 들어가기 전에 분산형 국소 제어로 여갑 제어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갑 제어로 다운 3가 있고요. 라이트 4가 있어요. 여갑 제어로 다운 3가 갈 수 있는 환경이 나왔고요. 라이트 4도 갈 수 있는 환경이 나왔어요. 그리고 라이트 5에 원래 화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라이트 5와 라이트 6로 화물 이동을 했어요. 비었어요. 자, 이때 어떻게 돼요? 다운 3에서 가도 되고 라이트 5에서 가도 되죠. 근데 그러면 누굴 우선순위 줄 거냐 라고 하면은 아직 안 정해졌죠. 현재는 우리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무조건 라이트 4업이 우선순위야. 그래서 라이트 4업이 갔어요. 라이트 5에서 라이트 6로 갔습니다. 잘 이동했어요. 여기가 이동하면 다운 3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가득 차 있어요. 라이트 4업에서 라이트 5로 가는 단위 대기 시간 들어갔죠. 이 단위 시간이 지나가서 비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라이트 5가 라이트 6로 가는 단위 시간에 라이트 3는 라이트 4업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랑 똑같아요. 라이트 4업이 다시 앞으로 가요. 그럼 또 가요. 그럼 라이트 2, 라이트 1 다운 1 갈 때까지 계속 이 상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다운 3는 몇 번을 놓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다섯 단위 시간을 다운 3는, 그죠? 다섯 단위 시간을 다운 3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운 3 입장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다운 3가 이 라이트 4업보다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먼저 나가는 거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얘기가 바로 우리 동적 우선순위 얘기죠. 그래서 동적 우선순위는요, 이제 둘 이상의 화물이죠. 둘 이상의 화물이 같은 컨베이어, 이 병합점이죠. 아까 라이트 4.
여기서는 편하게 이 밑으로 볼게요. 다운 3와 업 1을 해가지고 이 라이트 4업으로 들어가는 걸 볼게요. 그래서 같은 컨베이어를 동시에 요구할 때 이제 고정 우선순위가 아니고 현재 상황이죠. 현재 상황을 따라서 우선순위 계속 가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우선순위 적용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무한정으로 대기하는 시간, 즉 기하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컨베이어의 기하 상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동적 우선순위고요. 매개 변수는 총 2개를 씁니다. 이제 대기 시간의 웨이트 카운트, 이제 화물의 대기 시간이죠. 아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죠? 5 단위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 대기한 시간이 5번을 대기한 거잖아요.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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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 단위 시간을 대기를 했고 이 대기 시간이 바로 이 웨이트 카운트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 등급과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화물 등급 가중치는 예를 들면 우리가 긴급 화물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우선 주문, 긴급 출고, 아니면 그냥 일반 평범한 화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중치를 줘가지고 뭐 빠른 건 빨리 가라, 늦은 건 뭐 늦게 가라, 이거는 뭐 천천히 가도 된다,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장점은 이 동적 우선순위 장점 뭐예요? 상황 적응성, 그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긴급 출고 가중치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물의 대기 시간 우선순위, 우선순위와 긴급 출고가 있다는 거는 화물을 빠르게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함을 먼저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 적응성이 좋다는 거고요. 생산성 향상도 같은 얘기죠. 긴급 출고 가중치가 붙었기 때문에, 긴급 출고 가중치가 붙었기 때문에 화물도 우선적으로 갈 수 있다. 그건 즉 이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는 얘기고, 정책 반영도 쉽죠. 사실 2개밖에 없어요. 우선순위, 긴급 출고, 그죠? 가중치가 높으냐 아니면 우선순위가 높으냐. 그리고 정책 반영이 쉽죠. 그 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해석 가능성이 하락해요. 무슨 얘기죠?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계속 서로 경합하는 상태가 오면요, 업 1이 먼저 들어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라이트 3가 먼저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왜 그런지는 일일이 로고를 따보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막연하게 업 1이 좀 더 많은 점수를 받았겠지 라고 얘기하지만, 대기 시간이 많은 건지 화물 등급 가중치가 많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해석 가능성이 하락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순위 판별식입니다. 우선순위 판별식, 우선순위는 뭐래요? 알파 곱하기 대기 시간 플러스 베타 곱하기 가중치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라이트 3의 화물이 있고 업 1의 화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업 1은 P1으로 하고요, 라이트 3는 R3로 할게요.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 값을, 제 알파는 3으로 하고요, 베타는 2로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알파 곱하기 0. 자, 대기 시간 0이죠.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알파 곱하기 0이고요. 플러스 베타 2죠. 곱하기 베타 2 곱하기. 이 업이라는 건 리턴에서 돌아오는 거니까 제가 좀 낮은 가중치를 둘게요. 2로 하고요. 라이트 3는 바로 가는 거니까 높은 가중치로 3을 주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값 몇 되죠? 0에다가 2, 4, 2, 3, 6이 됐네요. 네, 맞죠? 알파 3, 베타 2니까.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이기죠? R3가 이겼죠. 그래서 라이트 3가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라이트 3는 가고 출발했고, 이제 새로운 라이트 3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업 1은 기존의 업 1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늘어나요? 단위 시간이 1 늘어나게 되죠. 단위 시간 1 늘어났으니까 3, 1은 3, 2, 4, 7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럼 R3는 뭐가 나와요? 5가 나왔습니다. 정정할게요. 6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 1이 이번에는 우선권을 가져오죠. 그럼 업 1이 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시 세 번째 화물이죠. 이제 세 번째 화물이 오게 되면은 0이 되고, 이번에 R3가 뒤에 있으니 1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P1은 4, 그 다음에 R3는 3, 1은 3, 2, 3, 5니까 8이네요. 2, 3, 6이니까 9죠. 9. 자꾸 더하네요. 2, 3, 6, 3, 1, 3. 네, 9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R3가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단위 대기 시간과 그 다음에 가중치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 원래는 R3 이렇게 들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긴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업 1이 생겼습니다. 그때 뭐예요? 가중치가 갑자기 한 5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10이니까 10이 됐죠? 그러면은 라이트 3는 한 번 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 1의 가중치에 밀려가지고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대기 시간이 2로 늘어나가지고 2, 3, 6, 3, 2, 6,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라이트 3는 웬만하면 먼저 가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화물의 흐름을 고정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하 현상을 나타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바로 동적 우선순위 제어의 경합 기반 제어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있죠. 알파, 베타라는 튜닝 개수가 있거든요. 이 튜닝 개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화물의 공정성, 그러니까 물류 흐름이 우선이냐 아니면 생산성이 우선이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알파, 베타가 하는 일이에요. 다음 장 보시면은 자, 알파는 뭐예요? 대기 시간이죠. 대기 시간이 곱해지는 공정성 튜닝 개수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대기 횟수에서 우선순위 얼마나 크게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기 횟수가 큰 대상, 그러니까 대기 횟수가 한 번 대기하는 때 가느냐, 아니면 두 번 대기할 때 가느냐, 혹은 세 번 대기할 때 가느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바로 이 알파라는 튜닝 개수죠. 그래서 알파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기하를 방지하고요. 그리고 공정성 향상하고 대기 횟수를 최소화시킨다, 보상한다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베타는요, 가중치에 곱해지는 효율성 튜닝 개수예요. 효율성 튜닝 개수라는 거는 가중치에 얼마나 크게 반영할 것인가. 얘가 대기를 뭐 한 두 번 했어요, 먼저. 그래서 가야 되는데 아까 뭐 있었어요? 긴급한 게 먼저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럼 이 베타 값이 높을수록 이 긴급한 게 빨리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화물 가중치를 둬가지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교착을 방지하고 전체 흐름, 즉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이제 베타라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알파의 의미는 뭐예요? 시간 보상 게인이죠. 화물이 지날수록 우선순위를 더 크게 얻고 기현성 방지하고, 그리고 베타는 정책성이 우선이고 즉 생산성이 우선되는 구조 최적화하는 거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알파는 이제 대기 시간, 베타는 가중치, 그래서 대기 보상, 기하 방지, 교착 방지 이런 값이 커질수록 어떤 상태가 생긴다라는 이런 표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알파 관련과 베타 관련 주인 쌓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대기 횟수가 큰 화물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리고 주 화물 이동 경로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 화물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생산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고해야 될 것들이죠. 출고해야 될 것들이 이동 경로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은 높아지는데 화물 출력, 그죠? 출고가 낮아지니까 화물 출고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대신 알파가 너무 작으면요, 이제 단위 대기 시간이 굉장히 미미하겠죠. 뭐 심하면 6번까지 대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량 화물은 계속 밀릴 수도 있고, 그렇게 6번 밀린다는 건 뭐예요? 그게 곧 기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베타가 너무 크면요, 가중치가 높은 화물이 계속 이길 거예요. 그리고 한쪽 라인이 독점해요. 이게 뭐죠? 결국엔 기하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기 횟수 보상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면 베타가 작으면은 정책적으로 시스템 설계 의도대로 안 갈 거고요. 그리고 메인 경로, 보조 경로 차이가 흐려집니다. 왜냐면은 이 알파가 너무 커서 전체 물류 흐름이 빨리빨리 돌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조적 병목 완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둘이 뭐예요?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겠죠. 자,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파랑 베타랑 튜닝 개수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얘기인데, 먼저 기준 주머니를 잡아요. 이제 웨이트 카운트랑 대기 시간과 가중치의 합은 0에서 1 범위를 정규화를 합니다. 만약에 둘이 범위가 다르면은 값이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같은 범위를 정규화를 시키고 초이 개수를 설정하고 이제 상태를 관찰하는 거죠. 기하가 높으냐, 아니면 뭐 라인이 잘 유지가 되느냐, 출고는 잘 빠르냐. 그래서 기하가 심하면은 이제 알파를 키우고, 그 다음에 주경로, 그러니까 화물 출고가 약해지면 베타를 키우는 방식으로 조금씩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알파를,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죠. 알파를 높일 수도 있고 베타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태를 봐요. 상태를 보다가 이거 너무 화물이 느리다 하면 알파를 먼저 주고, 근데 출고가 느리다 하면 베타를 먼저 주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결국에 이게 아까 얘기한 어떠한 역할이나 똑같죠. 이런 동적 우선순위 제어가 랭크죠. 네, 랭크를 매겨가지고 누가 먼저 가느냐 이걸 정하는 게 이 동적 우선순위 제어의 역할이고,
그래서 분산형 국소 제어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이트죠. 들어가도 되냐 혹은 들어가면 안 되냐라는 정책이고, 동적 우선순위 제어는요 랭크예요. 들어갈 건데 너가 빠르냐 아니면 내가 빠르냐라는 정하는 게 바로 이 랭킹 순서로 하면은 우리가 교착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랭크를 실시간으로 가변을 하기 때문에 기하 현상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핵심 목적은요, 기하 상태를 안 만들어주는 게 동적 우선순위의 역할이고요. 분산형 국소 제어는요, 이런 여갑 제어죠. 여갑 제어는 교착 상태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반드시 정책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정책을 기반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이 동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이 좀 더 길어졌으니까 이번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이 BDI 소프트웨어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